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욱신거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무릎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이런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오는 통증이라고만 생각하고 참고 지내면 점점 더 큰 불편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외출이 줄어들며 생활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체중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매일 걷고 앉았다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순간에 무릎은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를 못 느끼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무릎 통증으로 진료를 받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증가, 운동 부족,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모두 무릎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관절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다시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분명히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릎 자체에는 근육이 없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무릎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모든 하중을 홀로 견뎌야 하므로 쉽게 손상됩니다. 따라서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골고루 단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고 10초간 유지하는 동작, 벽에 등을 대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변형, 운동 또는 누워서 다리를 곧게 들어 올리는 레그레이즈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한 번에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쌓아 나가야 무릎이 안정적으로 보호됩니다. 근육 강화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깊이 앉았다 일어나는 고강도 운동은 무릎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볍게라도 꾸준히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연골로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은 무릎 통증의 가장 좋은 치료이자 예방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체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의 3배에서 5배까지 하중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는 200kg이 넘는 힘이 가해집니다. 그러니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이 받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체중을 5kg 줄이면 무릎 관절에 걸리는 부담이 약 20kg이나 줄어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다면 체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늦은 저녁을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이런 방법은 오히려 근육을 잃게 하고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면서 조금씩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이 유지되고 회복이 빠릅니다.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같은 음식이 좋은 선택입니다. 또 염분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 체중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신 건강이 좋아지고 무릎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습관,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행동은 모두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면 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 생활을 하고 무거운 물건은 나누어 들거나 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말고 30분마다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무릎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발입니다. 딱딱한 구두나 높이가 높은 하이힐은 무릎에 큰 충격을 줍니다. 대신 발바닥을 잘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이 있던 분들이 신발을 바꾼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른 자세와 좋은 신발은 무릎에 가는 충격을 분산시켜 통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을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면 무릎이 더 편해지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무릎에 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 3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무릎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바꾸기는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운동을 해보시고 내일부터는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67세의 박영자 씨는 하루에 10분씩 의자 운동을 하고 저녁에 밥 양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무릎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무릎이 편안해야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통증 없는 발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이 있으면 외출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고 다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또한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전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릎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지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첫 단계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픈 곳만 신경 쓰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지는지, 어떤 자세에서 덜 아픈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를 때 아프다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더 통증이 심하다면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이 쌓이면 나에게 맞는 운동과 습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참고하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무릎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릎 건강 관리의 핵심이지만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추천되는 운동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무릎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너무 딱딱한 길은 피하고 쿠션감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이 아픈 날에는 강도를 줄이고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유연함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넘기나 달리기처럼 무릎에 강한 충격을 주는 운동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도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에서 무릎에 큰 부담이 갑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분은 가파른 등산을 피하고 평지 산책이나 가벼운 오르막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에서 하는 고강도의 하체 운동, 특히 무릎을 깊게 굽히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지 않는 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바른 운동 선택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무릎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열 관리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얼음찜질이 좋을지 온찜질이 좋을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성으로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는 얼음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오래된 만성 통증이거나 관절이 뻣뻣할 때는 온찜질이 효과적입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집에서는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뜨겁거나 오랜 시간 하는 것은 피부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습관 역시 무릎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 두부,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햇볕을 자주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이나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도 관절 보호에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 블루베리, 시금치 같은 음식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체중을 늘려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 체중 관리, 생활 습관 교정, 식습관 조절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만 실천해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매일 조금씩 오래 지속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0분, 20분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그렇게 쌓이는 시간이 결국 건강한 무릎을 만들어줍니다.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72세의 이종수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시작하고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을 하며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줄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약을 거의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통증이 줄었고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쌓이면 무릎은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은 다시는 좋아지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관절 자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걷기와 이동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도 줄어듭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도 귀찮아지고 동호회나 취미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삶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을 오래 겪는 사람들 중에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올바른 보조도구 활용입니다. 지팡이나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필요할 때 적절히 보조도구를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체중의 일부가 분산되어 무릎에 가는 하중이 줄어듭니다. 무릎 보호대는 관절을 안정시켜 주어 움직임이 편안해지고 불안정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특히 외출이나 장시간 보행이 필요할 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조도구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릎을 보호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걸음걸이 습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발을 질질 끌거나 몸을 기울여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고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한 상태에서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는 방식입니다. 걸을 때 발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깔창을 교정용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걸음걸이의 교정이 장기적으로 무릎을 보호하는 효과를 줍니다. 무릎 통증이 심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계속 쉬기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염증이 심하거나 부상이 있을 때는 안정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이 더 굳어버립니다. 따라서 움직임을 멈추기보다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가볍게 걷거나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펴고 구부리는 운동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휴식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소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소리는 대개 관절 내 기포가 터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리와 함께 통증, 붓기, 열감이 동반된다면 관절 손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리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건강에는 체온 유지도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덮는 담요를 사용하거나 보온 효과가 있는 무릎 워머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하거나 온수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혈액순환을 도와 무릎을 편안하게 합니다. 다만 온찜질이나 족욕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고 피부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관리가 무릎을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지키는 생활 습관 중 또 하나는 올바른 체중 분산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무릎만 굽히는 대신 허리와 엉덩이를 함께 사용해 힘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무릎을 앞으로 내미는 대신 엉덩이를 먼저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움직이면 훨씬 부담이 덜 갑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의 차이가 무릎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릎은 평생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관절이니만큼 하루하루의 습관에서 지켜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의 정은자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나가지 못하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활센터에서 권유한 대로 하루 15분씩 실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다시 동호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건강을 되찾으면서 삶의 활력도 함께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무릎 관리는 단순히 아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하기 나름으로 손상 속도를 늦추고 통증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운동, 식습관 조절, 올바른 생활 습관이 쌓이면 무릎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돌봐주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무릎 건강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꾸준한 검진과 조기 대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이 많이 손상된 뒤에는 치료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이상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에 붓기가 자주 생기거나 밤에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경우, 관절이 자주 꺾이거나 빠질 듯한 불안정감이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주사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이 아파서 외출이 줄어들면 가족과의 여행이나 모임에도 참여하기 어렵고 손주와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줄어들면 다시 가족과 함께 활발히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거나 함께 놀이터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쌓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무릎을 위한 실천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며 무릎에 무리가 되는 자세를 피하고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무릎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무릎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육을 강화해야 무릎이 안정됩니다. 둘째, 체중을 줄이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고치면 무릎을 오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식습관을 조절하면 염증이 줄고 관절이 건강해집니다. 다섯째, 보조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무릎에 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치료로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원칙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무릎 통증은 분명히 줄어들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편안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차고 걷는 시간이 길어져도 무릎이 크게 아프지 않다면 그 자체가 삶의 질에 큰 변화입니다. 자유롭게 걷는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은 무릎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릎은 회복력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하루 10분의 운동, 한 숟가락 덜 먹는 식습관, 바른 걸음걸이, 따뜻한 찜질.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무릎은 곧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릎뿐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